그동안에 보아오던 타순이 아니다. 무엇을 위한 전략인가? 나성범의 부상 복귀 후 깜짝 출전과 김선빈의 1110일 만에 리드오프로 출전을 시키면서 이범호 감독의 팀 타순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4월 말경이나 5월 초쯤 복귀가 가능할 거라 생각된 나성범이 전날 퓨처스리그에 깜짝 출전을 한 후 바로 1군으로 이동했습니다. 또한 이범호 감독은 그동안 7번의 타순을 유지하던 김선빈을 리드오프 1번으로 기용하여 전략의 변화를 꾀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타순 변화는 무엇을 예고하는 것일까요? 일단 나성범의 복귀와 맞춰 전략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성범의 햄스트링 부상으로 개막전부터 출전하지 못했는데 기아의 성적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상승을 유지하고 있기에 현재의 분위기를 최대한 유지시키면서 나성범의 복귀를 하기 위한 작업일 듯합니다. 작년까지 기아의 장타력의 중심에는 나성범과 최형우가 위치해 있었는데요. 하지만 올해 들어 최형우가 장타를 때리고는 있지만 몇 년 동안 펼쳤던 활약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최형우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기아의 젊은 타선의 힘은 삼성과 더불어 최강의 타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혈기에 경험이 부족한 선수들에게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타자 중 한 명이 바로 최형우입니다. 얼마 전 사천 루타의 주인공이 되었는데요. 각종 대단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최형우 자체가 기아의 젊은 선수의 이상향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또한 힘들 때마다 터지는 장타로 인하여 젊은 선수들의 집중력 향상에 동기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이제는 나성범까지 돌아왔습니다. 2년 동안 햄스트링의 재발로 인하여 개막전에 출전을 하지 못했던 몸값 150억의 사나이입니다. 그렇다고 몸값을 다 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나성범이 자리를 비운 것 자체가 팀의 사기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작년에는 확실히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햄스트링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매우 조심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다른 양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시범 경기에서 나성범의 부상과 시즌 초 황대인의 부상으로 인해 팀 자체가 흔들릴 뻔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커리어 하이를 찍었던 선수 중 핵심인 김도영과 최원준마저 빈타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선수들의 활약을 통해서 기아의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죠. LG에서 자진 방출 후 고작 5천만 원의 연봉으로 기아로 온 서건창과 외야수에서 일루수로 전향을 위해서 실력을 갈고 닦았던 이우성, 그리고 그동안 꾸준한 성적을 내왔던 현재 기아의 젊은 선수 및 2군 선수들의 이정표인 박찬호 선수까지 대단한 활약으로 기아를 살려냈습니다. 거기에 최형우와 소크라테스의 초반 기세는 대단했습니다. 또한 시범 경기에서 팬들의 불안감을 선사했던 제임스 네일의 기세 또한 대단했는데요. 거기에 불펜의 힘은 정말 퍼펙트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부상 선수가 발생하여 기아의 힘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10일 정도의 공백이지만 박찬호의 부상 그리고 대체 자원으로 들어와 대단한 활약을 선보였던 박민혜, 전천후 투수 역할이 가능했던 임기영, 선발 투수의 자리에서 대체 불가했던 이일이까지 순차적으로 팀에서 이탈했습니다. 대부분의 부상 선수들이 기아의 핵심 선수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선수들이었습니다. 선수가 없으니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형우와 소크라테스의 침체까지 오면서 기아는 매우 불안했던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또 2군에서 올라온 젊은 선수들의 힘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김태군의 후광에 가려진 한준수의 활약과 더불어 홍종표의 타격, 김도영과 최원준의 부활까지 알맞은 시점에
기아의 구세주가 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김도영은 4월 5일부터 터진 홈런과 장타력을 바탕으로 1할대의 타율을 3할대로 올리는 등 10홈런과 10도루를 기록하여 최초의 한 달 동안 10클럽을 만들어내는 활약을 펼칩니다. 그리고 최원준까지 4월 한 달간 1할에서 시작한 타율이 3할대를 기록하면서 부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우성의 꾸준함도 또한 매우 중요한 기아의 힘이 되었죠. 이때까지는 김선빈도 대단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박찬호의 복귀와 더불어 첫 타석에 안타를 때리기는 했지만 본인의 컨디션이 바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부상 전 3할대의 타율이 2할 중반까지 내려가는 침체기가 왔습니다. 결국 이범호 감독도 다양한 전술의 변화를 꾀했는데요. 일단 이범호 감독이 시범 경기에서부터 해보고 싶었던 것은 달리는 야구였습니다. 발빠른 박찬호, 최원준, 김도영의 순으로 출루율이 높은 3할대의 타자들을 이용해 상대편을 흔들면서 투수들을 괴롭히는 전략을 준비했지만 나성범과 황대인의 부상으로 타선 조정이 필요했고 시즌 초반 부상 회복 후 바로 투입된 김도영, 그리고 최원준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작전을 포기했었습니다. 선두를 유지하고 있기에 한 번씩은 박찬호, 최원준, 김도영으로 이어지는 타순을 쓰기도 했지만 강렬함은 없었습니다. 박찬호의 9번 타자의 위치는 부상 복귀 후 잠시 주춤한 관계로 본인이 하위 타선에서 밸런스를 잡고 싶다는 요청으로 전격적으로 타순의 정리가 이뤄진 결과입니다. 또한 최근 김선빈의 부진한 타격에 대한 분위기 전환까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김선빈을 1번으로, 최원준을 7번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이범호 감독의 타순의 변화의 결과는 매우 만족스러웠는데요. 김선빈은 5타수 3안타로 자신감 회복을 시작했고 이창진마저 2타수 2안타로 선전했고 박찬호도 안타를 생산을 하면서 선발 전원 안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의 기아를 있게 해준 힘은 젊은 선수와 베테랑들 간의 조화를 바탕으로 득점 상황에서의 집중력으로 인한 찬스에 강한 팀의 색깔이었습니다. 또한 선발의 힘으로 강한 불펜들까지 투타 조화에 의한 것인데요. 이러한 연계 플레이가 현재의 기아의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이범호 감독은 복귀한 나성범의 활용을 지명타자나 대타자로 잡고 있습니다. 부상 재발을 막고 빠른 1군 적응을 위해 수비 없이 공격에 치중을 하려고 합니다. 최형우와 교대로 지명타자로 투입되며 경기에 선발 출전하지 않았을 때는 대타로 타선의 힘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쓸 것입니다. 또한 나성범의 부재 시 장타력을 과시했던 김도영과 타순을 붙여서 상대편 투수에게 압박을 주는 전략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8일 경기에서도 깜짝 대타를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기아의 약점도 있는데요. 나성범이 복귀한 현재의 최대의 약점은 선발 투수 자리의 공백입니다. 부상으로 인해 이일이 선수가 이탈한 것인데요. 이일이의 빈자리를 메꿀 수 있는 임기영까지 이탈하면서 5선발 공백은 불가피했습니다. 하지만 4명의 선발 투수로 타이트하게 갈 수도 없는 상황이며 불펜으로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건국을 대체 선발로 올렸는데 나온 경기 모두 패배를 했으며 황동아마저 패전 투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일이의 선발 투수 자리에 대한 이범호 감독의 고민이 많아졌는데요. 현재는 마땅한 투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임기영 선수라도 있다면 믿고 맡길 수 있겠지만 확실한 선발 투수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에 선발 투수 없이 오프너 전략이라도 써야 할 것입니다. 이제 슬슬 초반을 벗어나 장기전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최대한 부상을 당하지 않게 관리하면서 체력적인 관리가 중요할 때입니다.
시즌 초 엄청난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의 변함없는 활약이 기대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